2번부터 볼게요. P점이 T값만 0이래. 그래서, 여기 X좌표가 T구나. 여기 X좌표가 T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수함수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극한 구할 게 5P분의 QR 성분이에요. 그러면 R의 Y좌표랑 Q의 Y좌표를 구하면 되죠. R의 Y좌표는 X자리에 T를 넘으니까 2의 T제곱이 될 거고, Q의 Y좌표는 3의 T제곱, T 넣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R 선분 길이는 위에서 아래로 빼면 되겠네요. 그대로 극한을 적어볼게. 그러면 극한 T를 제로로 보내고 있대요. 그리고 OP 길이는 P의 X좌표인 T와 같죠. 그래서 T분의 QR 길이는 3의 T제곱 빼기 2의 T제곱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녀석을 써 먹어야겠지. 그러면 모양이 우리가 a의 x제곱 빼기 1 그거를 x로 나누는 게 극한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t분의 3의 t제곱 빼기 1 그러면 빼기 1은 난데없이 한 거니까 고정 더하기 1 그리고 빼기 2의 t제곱 이렇게 바꿔야겠지. 그러면 극한 이제 끼리끼리 해봅시다. t분의 공통 분모니까 t분의 첫 번째 덩어리는 3의 t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로 묶어낸다면 극한값이 준다니까 쪼개서 극한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t분의 2의 t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자, 여기서 밑이 3, 밑이 2 일반적인 숫자예요. 만약에 여기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연상수 2였다면 전부 극한값이 1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2가 아닌 자연상수가 아닌 일반적인 숫자니까 얘 앞에 찾아보면 우리 배웠던 거 찾아보면 자연록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ln3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ln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ln이라는 거는 밑을 자연상수 2로 하는 로그니까 로그 성질을 만족하죠. 그럼 밑이 같은 로그의 차이는 진수의 나눗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모양이 눈에 익어야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수가 0인 곳과 0이 아닌 곳으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 즉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연속이겠죠. 연속. 그러면 연속의 개념을 한 붓 그리기라고 하기로 했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딱 끊겨 있는 데가 0일 때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는 거는 x는 0에서 연속임을 보장을 해줘야겠어요. 자, 이건데 왜 구간이 전체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1보다 이제 큰 구간일까? 여기는 지금 위쪽에 정해놓은 자연 로그의 진수 때문이야. 그래서 이건 이제 뭐 문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지. 푸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진수 조건에 따라서 1 더하기 x가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이 함수의 정의역이 돼요. 아, 그래서 결론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에서 무한대라는 거는 여기 정의되어 있는 모든 구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면 되겠지. 하면 연속이 정의가 뭐냐면 연속이라 하면 수학적 정의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동일해야 돼요.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인데 지금 0에서의 함수값은 k라고 정의해 놨고 그 다음에 좌극한, 우극한은 결국은 위쪽에 있는 함수네요. 위쪽에 있는 함수를 가만히 보면 분모는 밑을 2로 하는 지수 함수, 분자는 밑을 2로 하는 자연 로그 함수. 그러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처음에 우리 그려봤듯이 다 연속인 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0이 지금 x에 0을 넣을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위에 정의한 함수는 다 연속인 함수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전부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연속이 되려면 x에서의 함수값과 위에서 정의한 극한값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극한 x를 0에 가깝게 보낼 때는 0이 아닌 곳에 정의된 위쪽의 함수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2의 x제곱 빼기 1분의 ln 1 더하기 x 이게 극한값이 되겠고 함수값과 같아야겠다. 이거는 f 0에서의 함수값인데 그게 k죠. 그럼 지금부터는 좌변에 정의되어 있는 극한값을 구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랑 거의 뭐 똑같죠. 어떻게 하면 돼요? 분모에 x만 가져다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 이런 구조가 되죠. 똑같이 x로 나눠질 거고 분자는 그대로 ln 1 더하기 x 분모는 2의 x제곱 빼기 1 그럼 분모 분자가 딱딱 다 1로 극한이 존재하죠. 그래서 1분의 1 따라서 1 따라서 k는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극한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볼게요. 이건 이제 샌드위치 정리랑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이게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마이너스 1보다 큰 데서 정의했냐? 왼쪽에 있는 로그 함수를 보면 진수가 1 플러스 x라서 이게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결론은 정의해놓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야. 뭘 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구할 극한은 x분의 f3x입니다. 그러면 분자에 있는 f3x부터 정의를 하면 x 자리에 3x를 넣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봅시다. x 자리에 3x를 넣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부터 적어보면 2분의 1, 2에 x 자리에 3x를 넣으면 6x 제곱이 되겠죠.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왼쪽은 ln 1 더하기 3x 지금 x 자리에 3x를 집어넣었어요. 이거를 x로 나눠서 극한을 구해보래. x까지 나눌게요. x, x, x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x가 양수면 지금대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될 거고 x가 지금 정의한 곳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중간에 껴있는 녀석의 극한은 식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양쪽에 있는, 양경계에 있는 것의 극한을 구해볼 건데 그게 같을 거란 말이야. 그걸 예상하고 이것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왼쪽에 있는 극한을 한번 구해볼게요. 극한 x를 제로로 보낼 때 x분의 ln 1 더하기 3x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할 때 모양이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분모에 3을 곱해주고 또 3을 곱해서 약분해주면 같은 모양이 되죠. 괜찮니? 그래서 앞쪽에 있는 로그 함수의 극한은 1이니까 이 극한값은 1 곱하기 3, 3 이렇게 됩니다. 왠지 느낌이 뒤에 것의 극한도 3으로 될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경계에 있는 함수도 x를 0으로 보내보자. 자,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분모를 2를 쓸게요. 그러면 2x분의 2의 6x제곱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나 모양을 맞추자고 했으니까 여기랑 여기 모양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분모를 얘 대신 6x를 쓰고 6x를 약분시켜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2x를 써주면 되죠. 사실 뭐 숫자만 써도 돼. 그런 것들이 귀찮으니까 한 번에 딱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부분은 극한값이 1이고 뒤에 부분은 x 약분해서 3이니까 얘도 1 곱하기 3 극한값은 3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양쪽에 있는 녀석이 극한값이 3이니까 결론은 중간에 껴있는 녀석을 x를 0으로 보내면 얘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 어디로?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처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제 극한을 보낼 때 우리가 미분까지 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미분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미분할 수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도함수 정의부터 해볼게요. 그럼 도함수 정의를 하기 전에 미분계수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이니까 F'A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길기라고 하고요. 정의를 두 가지로 합니다. X 빼기 A를 쓰는 경우, H를 쓰는 경우. 그래서 X 빼기 A를 써볼게요. X를 A로 가깝게 보낼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자, 이거는 특정한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죠. 자, 똑같이 h를 쓰는 경우를 보면 극한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a. 얘도 특정한 a 값에서 미분계수. 자, 그렇다면 도함수는요, 미지수, 일반화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호는 f'x고 미분계수를 한 이유가 있겠죠. h를 사용한 것에서 특정한 a가 아니라 저기를 미지수로 바꾸면 되겠다. 똑같지만 a를 x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 이게 도함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지수함수 미분하고 로그함수 미분하는 게 자연스럽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도함수 정의를 통해서 도출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쓴 f'x에 대한 정의로 각각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자, 대상함수가 2의 x제곱 지수함수로 표현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f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 정의가 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써봅시다. f'x는 극한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야. 자, 이제 보면은 첫 번째 분자에 앞에 있는 녀석은 x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을 거고 뒤에 거는 그냥 fx 가져다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어서 식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h분의 2의 x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는 거니까 2의 x 플러스 h 제곱이 되겠고 뒤에는 fx 빼면 되니까 빼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덩어리는 지수 법칙에 따라 2의 x제곱 곱하기 2의 h제곱이에요. 아,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공통인수로 곱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묶어내 볼게요.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자, 2의 x제곱은 뒤쪽으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 이렇게 묶어내 놓고요. 나머지 부분은 2의 h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러고 보니까 극한 h는 h에 적용되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x는 영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2의 x제곱은 그대로 튀어나올 건데 앞에 있는 게 정확히 뭐냐 하면 1이죠. 맞죠? 앞에 극한이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 모양 찾아온 거 그거 그대로니까.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결론이 2의 x제곱이야. 그럼 결론을 내면요. 봐봐.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도함수, 즉 미분을 해도 2의 x제곱이야. 와, 신기하지? 우리가 다함수는 미분하면 차수가 줄어들었거든. 근데 얘는 자기 자신이야. 미분해도 자기 자신.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다. 이거 이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y는 x세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을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y 프라임 구하라는 거잖아요. y 프라임 이제 바로 써봅시다. 그럼 얘는 첫 번째는 x세제곱과 2의 x제곱을 곱한 거니까 분미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뒤에 거는 그대로라고 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팁인데 2의 x가 포함된 함수를 미분하세요라고 하면 어차피 2의 x는 자기 자신 그대로일 거잖아. 그래서 2의 x는 그대로 두고 여기 안에서 뭘 처리하냐면 곱해져 있는 녀석을 그대로 한번 쓰고 미분해서 한번 쓰고 이렇게 바로 하면 좋겠어요. 2의 x가 2의 x제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서 곱해져 있는 녀석을 그대로 한번 쓰고 더하기 미분해서 한번 쓰고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한 팁이고요. 아니면 위에처럼 곱미분을 쓴 다음에 공통인수 묶어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봅시다. 이번에는 위치 자연상수 2가 아니라 일반적인 a라는 숫자입니다. 그대로 가볼게요. 얘도 fx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도함수 f'x는 한 번 더 쓸게요. 극한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럼 아까처럼 그대로 올려놓으면 극한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이번에는 a의 x 플러스 h제곱 빼기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지수 법칙에 따라 a의 x제곱이 공통인수란 말이에요. 묶어낼게요.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공통인수 a의 x제곱을 미리 묶어내고 남아있는 a의 h 빼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이 2가 아니라 a라서요. 앞에 게 극한값이 1이 아니라 우리가 뭐 같지만 ln 그러니까 자연으로 튀어나오죠. 따라서 이 녀석은요. 앞에 덩어리 극한은 ln a가 될 거고 뒤에 덩어리는 a의 x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이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만 정리만 할게요. 한 번 더. 있다면 지수 함수의 형태를 한번 그냥 써주고 뒤에 자연 로그로 밑을 한 번 더 써주자. 이겁니다. 알겠죠? 2의 x제곱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2가 아닌 다른 밑이 있으면 그거 자기 자신 한번 쓰고 ln 밑 이렇게 한번 더 곱해주자. 입니다. 알겠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수함수 형태는 이렇게 미분한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로그 함수 미분해 볼게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자연 로그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랑 지금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를 가장 많이 미분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또 써봅시다. 얘를 fx라고 정의하고요. 여기 도함수 정의 쓰는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쓸게요. f'x는 h를 제로로 보낼 때 h분의 f x 더하기 h 빼기 fx가 될 거고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x 자리에 x 플러스 h를 넣는 거니까 h분의 첫 번째 ln x 더하기 h가 들어갈 거고 빼기 ln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분자가 로그 빼기 로그입니다. 밑이 2로 같은 자연 로그니까 로그 성질에 따라 진수의 나눗셈으로 될 거야. 그래서 ln x분의 x 더하기 h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볼게요. 분자에, 고쳐서 그냥 바로 씁시다. 분자에 요만큼을 좀 우리가 익숙한 모양으로 고쳐볼게요. 어떻게? x로 첫 번째 나누면 1이 될 거고, 두 번째는 x분의 h입니다. 우리가 h를 0으로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1 플러스 x분의 h는 그냥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야. 그치?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극한 h를 제로로 보낼 건데, 자, 분모에 있는 h를 잘 주목을 해주세요. ln 진수는 1 더하기 x분의 h야. 마치 극한을 보내는 h에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곱해져 있는 형태거든. 그럼 x는 지금 극한의 대상 문자가 아니니까 뭐 어떤 숫자라고 생각해도 좋겠죠. 그러면 분모에 h가 있으면 이 녀석을요, 모양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모양과 똑같이. 그러면 이 녀석은 h는 그대로 두고 x를 분모에 한 번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 녀석은 없던 x를 써준 거니까 이렇게 곱해서 약분을 시켜줘야겠죠. 그랬더니 모양이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 이거는 마치 x분의 ln 1 플러스 x를 0으로 보내는 모양이랑 똑같잖아. 그게 얼마니? 1이지. 따라서 분모에 있는 x만 남겠네요. 그러므로 얘는 1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와, 그래서 lnx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아래쪽 예제는 어때요? 미분하세요? 미분합니다. 곱미분으로 가야겠죠? 앞에 거 미분하면 2x,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아까 x분의 1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2x ln x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은 미분 정도만 하면 되고 나중에 필요하면 공통인수를 묶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는 물론 이걸 도함수 정의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변환 공식을 써서 한꺼번에 우리가 lnx 미분하는 건 알아냈으니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옆에다가 밑변환 공식 잠깐만 쓸게. 로그의 밑변환, 이건 복습이에요. 로그 a에 b가 있다라고 하면 밑조건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를 만족하는 아무거나 가져와도 된다. 그래서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c라고 해볼게요. 그럼 c의 로그 c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분모의 진수로 오는 녀석이 앞에 있던 밑에 있던 녀석이야. a. 분자의 진수로 오는 녀석은 앞에 있던 진수가 오겠다. b. 이렇게 밑 변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을 b에다가 맞춘다라고 하면 똑같이 로그 b 이렇게 맞추면 똑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오, 그러면 분자가 로그 b의 b는 1이니까 로그 b의 a 분의 1 이렇게 돼요. 마치 밑과 진수를 뒤바뀌면 이게 역수를 하면 같아진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이 쓰는 내용이니까. 자, 그럼 지금 뭘 해볼 거냐면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를 밑을 우리가 아까 자연 로그 미분하면 x분의 1이라는 걸 써먹기 위해서 밑을 2로 밑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오, 그러면 얘는 자 써볼게요. 밑을 2로 밑을 2로 이렇게 하면 분모는 a가 올 거고 분자는 x가 오겠죠. 진수로. 그래서 얘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ln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lna, 분자는 lnx야. 자, 그럼 미지수가 어디 있냐면 x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처럼 생각하면 돼? 상수 또는 ln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처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쓰면 ln a분의 1에다가 lnx를 곱해 놓은 거예요. 아직 미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밑변환으로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를
밑을 2로 하는 자연 로그처럼 자연 로그로 바꿔놨어요. 이제 미분하자요. 미분하면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ln a분의 1은 상수 취급해서 개수처럼 취급해서 앞에 그냥 곱해놓으면 되겠고 이제 ln x를 미분하면 되죠. ln x는 아까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어요. 따라서 이거는 한꺼번에 표현은 x분의 1 ln x인데 그냥 이렇게 둡시다. 네. 그래서 x분의 1에 ln a분의 1이 더 곱해진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와 밑을 a로 하는 지수함수에 뭐가 더 붙었었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밑을 2로 하는 로그 함수는 x분의 미분하면 x분의 1이었는데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는 x분의 1에다가 뭐가 더 붙더라.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밑변화를 이용해서 미분을 직접 해보면 되니까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도 쌤 같은 경우는 밑변환을 해서 자연 로그로 만들어 놓는 게 미분할 때 더 편하겠다. 2x 더하기 1 그러면 자연 로그로 하면 ln 2분의 ln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미분하면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고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죠. 그러면 y 프라임은 자 앞에 덩어리 2x 플러스 1은 x에 대한 식이니까 미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곱미분으로 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2배 뒤에 거는 그대로 ln 2분의 ln x 더하기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자, ln 2분의 1은 개수처럼 생각하고 ln x를 미분하면 되니까 x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는 따로 안 할게요. 지금 필요한 거는 미분이었고 나중에 뭐 방정식 풀 때나 이럴 때 정리를 해서 뭐 는 0 이렇게 찾아볼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미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조금씩 헷갈릴 거예요. 시간 지날 때마다. 그거만 좀 복습을 해서 눈에 익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제 있거든요. 요거 선생님이 5분만 들을 테니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팁을 좀 드리면 이렇게 극한의 모양이 조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집어넣어서 하려면 너무 어려워. 모양도 잘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한 걸음 물러나서 본다라고 하면 fx 곱하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볼 때 그럼 뒤에 거는 그 함수에 그냥 1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hx라는 함수로 그냥 퉁 쳐보자는 거야. hx라는 함수를 저기 정의해 놓은 f랑 g랑 곱한 함수라고 보면 뒤에 거는 거기다가 1 집어넣은 거거든. 그럼 극한의 모양이 이렇게 단순하게 바뀌겠죠. x를 1로 가깝게 가져갈 때 분모는 x 빼기 1이고 분자는 앞에 거는 hx고 뒤에 거는 h에 1 넣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아까 잠깐 썼던 1에서의 미분 계수 정의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h 프라임 1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이제 뭐 하면 돼요? h 미분해서 1 넣으면 되잖아. 그럼 h로 다시 가서 h는 f랑 g의 곱이니까 h 미분해라 더함수 구해라 하는 거는 일단 곱미분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x gx는 그대로 그 다음에 fx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식에서 fx가 2의 x제곱 플러스 1 이거 미분하래요. 그럼 생각해봐. 2의 x제곱 미분하면 그대로고 숫자 1은 미분하면 0이지. 그래서 f 프라임 x는 2의 x제곱이야.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gx는 ln x니까 그대로 곱해야겠죠. ln x 이렇게 더하기 fx는 2의 x제곱 더하기 1이었고 그 다음에 g는 ln x였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이었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 집어넣은 게 우리가 찾는 결과값이 되니까 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으면 자 ln 1은 0이에요. 그러니까 앞은 한번 써보면 2에 곱하기 0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2 더하기 1에 1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자연상수 e는 뭐 우리가 모르는 애가 아니라 2.7 정도 되는 무한소수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지? 무리수. 그래서 앞에는 없어지고 뒤는 1이니까 2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쌤이 그 미분계수 정의를 한 번만 더 적어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문제 푸는데 이제 개념이니까 이렇게 y는 fx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위에 x좌표가 a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접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그을게. 접선을 뿅 그으면 얘 기울기가 있을 텐데 요 녀석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 곡선을 미분해서 접점에 x좌표를 넣는 게 이 접선의 기울기야. 그래서 접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대로 가볼게. 문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fx가 로그 2의 x라는 로그 함수인데 그거 위의 점, 일단 위의 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a, fa가 fx 위의 점이었잖아요. 그치? 그럼 위의 점이 있으면 얘가 접점이란 얘기인데 보면 k분의 1, 로그 2의 k분의 1에서의 접선 얘가 접점이야. 근데 그것의 기울기래. 그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위의 점에 x좌표를 넣는 거지. 그래서 이 말 그대로를 식으로 옮기면 미분해서 접점에 x좌표를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걸 gk라고 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을 도출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를 미분해서 k분의 1을 넣어야 되니까 fx 미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밑변환으로 lnx로 바꿔보는 거야. 그럼 밑변환하면 ln2분의 lnx가 돼서 이거 미분하면 ln2분의 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래요? 그 미분한 것에 x자리에 k분의 1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f 프라임 k분의 1은 x자리에 넣을 거니까 앞에 ln2는 그대로 두고 분의 1 곱하기 자, k분의 1을 분모 x에 넣을 거니까 이거 역수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gk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시그마 적용해 봅시다. 시그마 k를 1부터 10까지 앞에 ln2를 곱하래요. gk에다가 gk는 그런데 ln2분의 1의 k였거든. 와, 그러면 ln2 이렇게 약분이 되는구나. 따라서 결론은 시그마 k 구하는 내용이었네요. 시그마 k는 2분의로 가죠. 2분의 자, n은 지금 10이니까 n 곱하기 n 더하기 1, 11, 5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구조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이게 좀 수월하게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 보죠. 드디어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거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다음 삼각함수까지 우리 미분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기본 개념 정리를 조금 할게요. 대부분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인데 우리가 각도가 더해져 있을 때 이것을 쪼개서 계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하기에 앞서서 이제 삼각함수가 오랜만일 수 있으니까 오른쪽 공간에다가 우리가 삼각함수 배웠을 때 그때 기본 개념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올게요. 알겠지? 삼각함수의 기준인 삼각비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와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 각도 기준은 세타라고 쓸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열심히 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원에서는 어떻게 했었지? 둔각까지 막 다뤘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뭐 반각
각도 바꾸는 거 이런 것도 했었고 뭐 파이가 들어가 있을 때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을 때 각도 변환하는 것도 막 했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복잡한 건 놔두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의 역수를 한번 취해 볼게요. 사인의 역수 사인 세타분의 1을 우리는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고요. 혹시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듣니? 그래. 이거는 읽는 방법은 코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보자마자 사인의 역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코사인의 역수도 있겠죠.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우리가 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그럼 탄젠트의 역수도 있겠죠.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코탄젠트 세타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제 단어를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식을 몇 개를 적어줄 수 있는데 첫 번째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면 항상 1이다. 이거는 이제 많이 써먹던 내용이죠. 관계식 변환하면서. 요번에는 여기서 분모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 볼게요. 그럼 첫 번째 덩어리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아까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였거든. 그러면 이건 표현을 좀 해줄게요. 여기서 나누기 코사인 세타 제곱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는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서 탄젠트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 같은 거니까 더하기 1이 되겠죠. 우변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아까 코사인분의 1 역수를 시컨트 세타라고 했으니까 그거 제곱이겠죠. 그래서 시컨트 제곱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더 도출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이거를 사인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봐. 사인 제곱 나누기 사인 세타 제곱 사인 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첫 번째 덩어리가 1, 그 다음에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이니까 요거는 탄젠트 제곱의 역수지, 그지? 그래서 탄젠트 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아까 그 역수가 코탄젠트였으니까 코탄젠트 제곱 하면 자, 메뉴의 식을 1을 또 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사인 세타 역수죠.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이런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세 개의 관계식이 있는데 밑에 두 개는 사실상 외우기가 좀 모양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했던 것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로부터 도출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담을 좀 줄여놔야 돼. 어떻게 도출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법칙 두 가지. 사인 법칙.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쓸 거예요. 사인 법칙은 외접원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을 때 얘기입니다. 식은 뭐냐면 세 삼각형의 변의 길이 ABC, 각도를 대문자 ABC라고 하면 sin A분의 A 비율이 sin B분의 B 비율과 같고 sin C분의 C 비율과 같고 그게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사인 법칙 나왔으니까 코사인 법칙 있어야겠죠? 코사인 법칙. 이건 이제 변의 길이를 도출할 수 있다 이건데 이거는 그림 하나만 그려놓고 다 이제 활용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 각도가 A 각도고요. 꼭지점 A라고 A 각도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되면 변의 길이가 A, B,
C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은요. 특정한 변을 하나 잡아볼게요. A라는 변을 잡아보면 그것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 제곱의 합에서 빼기 2배의 그 각각 하나씩 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A제곱이 마주보는 각의 코사인을 곱한 거야. 그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B제곱은 말 그대로 이제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에서 마이너스 2배의 그 변 한 번 한 번 곱하고 내가 제곱한 것에 마주보는 각도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코사인 A를 구하라,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코사인 A는 이라고 정리하기도 하죠. 그럼 위의 식을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A제곱에서 A제곱, sorry, 마이너스를 또 넘겨야 되니까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제곱을 빼고 그것을 2BC로 나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의 식 변형한 거니까 식 하나만 잘 기억해 두면 되겠죠. 이게 코사인 법칙. 자,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특수각이 뭐 사인 30도, 코사인 60도, 뭐 탄젠트 45도 이런 애들은 직각삼각형 그려서 많이 알아왔었죠. 그래서 외워두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특수각이 아니라 일반각, 예를 들어 75도 이렇게 되면 당장은 못 구한단 말이야. 맞죠? 이제 그것까지도 75도를 쪼개보면 45도 더하기 30도란 말이야. 그럼 45도, 30도 각각은 특수각이니까 뭔가를 활용해 볼 수 있겠죠. 그걸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사인 값을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여기 그림 하나 그릴게요. 그림을 얼마나게 그릴 거냐면 요만하게 그리고 밑에다가 관계식 적을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림은 크게 그릴수록 좋겠어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 직사각형 하나만 그릴게. 이렇게 여러분들도 손으로 쓰니까 저도 손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이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밑에 꼭지점에서 중간쯤 이렇게 선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 각도를 베타 각도라고 하겠습니다. 베타 각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오른쪽 위로 그었던 곳에서 수직이 되도록 좀 그림이 좀 삐리하지만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그릴게요. 마지막 삼각형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왼쪽 꼭지점에서 저기 위에 그려놓은 대로 연결형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각도를 왼쪽 밑이에요. 여기 각도를 알파 각도라고 할게요. 그래서 지금 길이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여기 길이라 하면 지금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1인 상황이에요. 괜찮지? 자, 그러면 알파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밑변은 이거 기억나려나 모르겠네. 빗변으로부터 알파라는 각도를 통해서 밑변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는 코사인 방향이라서 코사인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야. 그럼 높이는 사인 방향이니까 사인 알파가 되겠죠. 사인 알파야. 어디 길인지는 알겠죠? 사인 알파. 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알파라는 요 변의 빗변의 길이를 가지는 베타 각도의 직각삼각형을 볼게요. 그러면 방금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러면 직사각형의 밑변의 가로의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베타 각도를 끼고 또 내려와야 되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라는 빗변에서 코사인 베타를 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빗변 코사인 알파에서 사인 방향으로 와야 되니까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베타를 해야겠죠. 베타 각도에 대한 사인 방향이니까. 자,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에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으로 또 가볼 텐데 아래쪽에 베타 각도 가지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나머지 각도를 우리가 점각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베타 점 직각 더한 게 삼각형 내각의 합 180도거든. 그런데 이쪽 각도를 보면 얘가 평각이에요. 180도란 말이야. 그런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점, 직각 그리고 나머지 각이야. 그럼 나머지 각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베타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베타 각도야. 자, 그러면 이제 베타 각도와 직각을 가지고 있는 빗변의 길이가 사인 알파인 직각삼각형에서 또 길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붙어 있는 길이부터 보면 빗변 사인 알파에서 베타를 끼고 내려와야 되거든. 이게 베타에 대한 코사인 방향이야. 그래서 사인 알파 빗변 길이에다가 코사인 베타를 곱한 부분이 되겠다. 오늘 지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그러면 베타를 마주보고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는 이렇게 표현하자. 이만큼의 길이는 빗변에서 베타 각도 기준으로 사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빗변의 길이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방향, 그래서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이 표현을 열심히 해봤어요. 마지막 여기 위에 점, 맨 위에 점에서 아래편까지 수직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뿅, 뿅, 수직. 이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 있냐면요. 아까 우리 각도 표현하는 것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있어요. 그죠? 알파 베타. 더한 것의 직각삼각형을 찾아보면 우리 방금 수선의 발을 내린 요 녀석입니다. 보이죠? 조금 더 이제 연하게 좀 해보자. 구분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있어. 그럼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 자, 사인 식 써볼게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1분의 빗변분의 이렇게 가잖아, 그치?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 길이가 어디 있냐면 요거 길이랑 요거 길이 합친 거란 말이야.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니? 네. 그러면 위에 거부터 써볼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하기는 이제 생략할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할 거야. 아래쪽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구조를 보면요. 먼저 여기가 덧셈이면요. 여기가 덧셈으로 따라갑니다. 잘 안 보이네. 좀 더 진하게 할게요. 여기가 덧셈이면 여기가 덧셈이면 여기가 덧셈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가 각각 각도였잖아요. 그치? 그 각도는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냥 알파 베타 적용하면 돼요. 그렇지, 괜찮지? 순서 안 바꾸고 알파 베타. 그리고 어떤 삼각함수가 적용되냐면 사인, 코사인 먼저 적용되고 순서 바꿔서 코사인, 사인 적용돼요. 이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개식이야. 부호 그대로 따라가고 각도는 알파 베타를 그대로 박아놓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이따가 예제 한번 적용해 보고요. 그렇다면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위에 식에서 위에 그림에서 우리가 찾아온 게 없거든. 대신 위에 식을 쓰면 되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얘는 사인 알파는 그대로 있을 거고 코사인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더하기 코사인 알파 그대로 있을 거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음의 각도를 처리함에 있어서 마이너스를 넣음에도 플러스로 바뀌는 녀석이 하나야. 그게 누구냐면 코사인입니다. 그리고 사인이랑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뱉어내죠. 그래서 이거를 우함수, 기함수로 비교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덩어리는 코사인의 각도가 마이너스지만 의미가 없지. 그대로 플러스로 바뀌어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이 녀석이 사인이 마이너스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위에 거랑 이제 비교해서 보면 사인의 덧셈은 아까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럼 뺄셈도 여기 사이가 뺄셈이 되는구나. 그리고 어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똑같죠, 그죠? 알파, 베타 순서는 그대로 두고 각도 순서는 그대로 두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했지만 여기 코사인도 한번 도출을 해볼게요. 코사인 증명은 뒤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뭐 참고해서 해봅시다.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볼게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그러면 이쪽 그림으로 다시 가보죠.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코사인 값은 1분의 쭉 요 길이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볼 건데 이게 전체 길이였는데요. 거기서 요만큼을 빼야겠지. 요만큼이 누구였냐면 저기 위에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에서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를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어요. 그림에서 알 수 있겠죠?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럼 얘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곱한 것에서 뺄 거야.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곱한 것을. 그러면 아까 사인 덧셈이랑은 조금 달라진 게 보입니다. 그죠? 먼저는 부호가 반대로 돌아간다는 거.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였는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돌아가죠.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 코사인 덧셈 정리는 그렇더라. 그 다음에 적용하는 삼각함수도 순서가 좀 이상해요. 사인일 때는 사인, 코사인, 그리고 뒤집어서 코사인, 사인 했는데 얘는 코사인 덧셈은 코사인 먼저 적용 둘 다 해버려. 코사인, 코사인 이렇게. 코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사인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막 이렇게 외워요. 사인 덧셈은 사코, 코사 뭐 이렇게 외우고 코사인 덧셈은 코코사사 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어쨌든 지금은 도출을 하는 과정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했던 것처럼 알파 빼기 베타를 도출할 수 있겠죠.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에 코사인이니까 얘는 또 부호가 그대로겠죠. 사라지겠지.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겠고 두 번째 덩어리에 베타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사인은 마이너스를 뱉어내요. 그런데 마침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조를 보면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의 빼기가 있으면 연결하는 데에는 아이고 플러스가 있어요. 부가 반대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적용은 코코사사 똑같습니다. 맞죠? 뒤에 다 증명할 내용이지만 또 적어볼게요. 이번에는 사인 2알파라는 걸 도출해 보겠습니다. 어머나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니라 2알파래. 그럼 얘는 알파를 사실은 두 번 더한 거라고 보면 돼요. 맞죠? 알파를 두 번 더한 거로 보면 돼. 그러면 아까 사인 덧셈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이야. 그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덧셈이니까 또 똑같이 덧셈. 순서 바꿔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나 코사인 곱하기 사인이나 똑같죠? 네, 그래서 결론은 곱한 것의 2배다. 2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요걸 우리가 뒤에서 대각 공식이라고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사인 했으니까 코사인도 해봐야겠죠? 코사인 2알파 이 녀석도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야. 자, 그런데 코사인은 코코사사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고요. 알파 더하기 알파에서 플러스가 있으니까 그 둘은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꿔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위에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꾸고 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 어머나 앞에 거는 코사인 2번 곱한 거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 빼기 뒤에 거는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정리했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이거를 또 적용할 수 있어요. 연습 삼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뒤에 있는 사인 알파의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제곱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머나, 그러면 괄호를 풀어줬을 때 코사인 알파 제곱은 2배가 되겠고 빼기 1이 되니까 2배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코사인 알파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알파 제곱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사인 알파 제곱 빼기 사인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잃어버렸을까봐 여기서 이렇게 온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파 베타 순서는 그대로 두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적용된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사사 적용되고 사이 부호가 반대로 연결된다. 이거예요. 가봅시다. 사인 105도 구해볼게요. 105도 자체는 둔각이기도 하고 막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쪼개보니까 얘는 뭐랑 같냐면 사인 60도 더하기 45도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60도 45도를 생각한 이유는 얘네들이 각각은 특수각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꼴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적어볼게요. 사인 60도 코사인 45도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각도는 그대로 두기로 했으니까 코사인 60도 사인 45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다 특수각이니까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유리하는 나중에 할게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는 코사인이랑 똑같죠. 코사인 45도랑 루트 2분의 1 정리하면 2 루트 2가 통분이 되죠. 2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이제 유리화를 합시다.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2를 곱하면 분모는 2 곱하기 4 분의 분자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아마 하다 보면 외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봅시다. 지금 사인 덧셈 정리하고 있으니까 사인만 하고 있어요. 사인 15도, 15도는 우리가 외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각의 관계로 연결을 해보면 얘는 방금 했던 각들이죠. 60도에서 45도를 이번에는 빼면 됩니다.
그럼 빼기로 연결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60도, 코사인 45도에서 뺄 거야. 코사인 60도, 사인 45도. 각도는 그대로 두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대로 나오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빼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아까랑 똑같죠? 루트 2분의 1. 그럼 이번에는 중간이 마이너스만 적용된 거야, 그치? 그래서 결론을 바로 내릴게요. 얘는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특수각이 아닌 각들에 대해서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특수각들을 이용할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입니다. 넘어가 보죠.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제 앞서서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증명했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증명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결론만 가지고 아래쪽 예시만 조금만 더 풀어보고 갑시다. 다음을 계산하세요. 75도짜리는 특수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45도 더하기 3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의 덧셈 정리인데 주의할 거는 플러스로 연결되면 관계는 마이너스로 연결할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코사사 이렇게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먼저 적용하고 빼기로 연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사인으로 연결하자. 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그렇다면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빼기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사인 30도 2분의 1 아까랑 비슷하죠? 그렇다면 통분 2 루트 2분의 루트 3 빼기 1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유리와 4분의 루트 6 빼기 루트 2 이거 아까 뭐였는데? 사인 15도였지. 그렇죠? 잘 봐. 그래서 참고. 이제 각변환을 여기서 적용해 볼게요. 코사인 지금 한 게 75도는 우리가 각변환 할 때 기준이 되는 각도가 90도, 뭐 180도, 270도였거든. 그러니까 90도의 배수들. 그러면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90도에서 15도를 뺀 각도랑 같아. 자, 이제 90도 기준으로 보면 90도는 90 곱하기 1이잖아요. 각변환 공식을 기억하나 모르겠네. 얘가 90 곱하기 1이니까 여기서 1은 홀수야. 홀수가 곱해지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뀝니다. 뭘로? 사인으로. 사인으로 바뀌는데 그거 하기 전에 부호 판단부터 해야겠죠? 90도 빼기 15도는 몇 사분면이니? 1사분면은 모두 양수니까 플러스로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어서 뒤에 있는 각도 그대로 가져온다. 15도 그렇게. 그래서 코사인 75도가 사인 15도랑 같은 거였어. 알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디안 표현된 거 코사인 12분의 파이. 이것도 잘 보면 계산이 돼요. 뭐냐면 우리는 특수각으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코사인 요 각도를요 12분의 3파이에서 12분의 1, 2파이 2파이를 빼면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12분의 3파이는 왜 쓴 거예요? 요게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가 몇 도니? 45도지. 그 다음에 12분의 2는 6분의 1인데 6분의 파이는
우리가 파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180도로 바꾸게 됐으니까 같다라고 보면 파이 대신에 180 집어넣으면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니까. 그래서 특수각들이야, 얘네들이. 그래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도로 따지면 코사인 15도가 되겠죠. 그죠? 45도 빼기 30도니까. 그렇다면 이제 코사인 덧셈 정리에 따라 코코 싸싸 적용할 거고 각도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계식은 플러스로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6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 계산하면 쭉쭉쭉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결과를 도출해 봅시다. 얘가 코사인 이게 몇 도였지? 12분의 파이 15도였죠, 그죠? 15도는 코사인 90도 빼기 75도. 그럼 아까 한 대로 90도는 90 곱하기 1이고 15도는 일사분면 각이라서 또 플러스야. 따라서 바뀌어서 사인 75도랑 같아. 그럼 아까 사인 75도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였거든요. 따라서 요거 결과가 똑같다.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증명 한번 더 해보고요. 이 모양을 좀 눈에 익혀서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이어서 나갈게요. 그러고 나면 이제 쭉 가서 상관없어 미분할 거야.